계속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철원 육군단 예하정보통신대. 겨울 끝자락 3월 초 아침 공기는 여전히 날카롭게 뺨을 스쳤다. 눈이 녹다 남은 진흙 위로 군화가 스치자 축축한 먼지가 무겁게 피어올랐다. 이날 새벽 식당 복도에선 조용한 소문 하나가 퍼지고 있었다. 전입장교 명단에 있던 한 이름 때문이었다. 이번에 전입한 중이 말이야. 오태훈이라고. 그 이름 들어본 적 있지 않아. 엄마가 장군이래. 3스타래. 낯익은 이름은 군화보다 더 빠르게 회의실과 생활관을 휘돌았다. 곧 간부 식당이며 통신 상황실까지 그 이름은 조심스레 회자되었다. 오태훈. 육사를 나오진 않았지만 국방정보대학원 출신, 그리고 국방부 정보작전 참모부장이자 현역 3스타 장군 오수진의 아들이라는 것.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첫날부터 그랬다. 식사는 말없이 했고 보고서도 규정대로 제출했다. 계급장은 있었지만 존재감은 미미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누군가에겐 오히려 불편함으로 다가갔다. 자네는 말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마기창 중령은 회의실 상석에 앉은 태훈을 향해 천천히 말을 꺼냈다. 중위 주제의 지휘 흉내는 좀 지나치지 않나. 방 안은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다. 태훈은 노트를 덮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는 제안서를 작성했을 뿐입니다. 판단은 상관의 몫입니다. 그 담담한 대답은 중령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만들었다. 내 엄마가 장군이라 대놓고 앞서 나가도 되는 거냐? 몇몇 참모들의 시선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태훈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저는 제 어머니의 이름으로 군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방 안의 온도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기세도 도전도 아닌 담백한 톤. 그러나 그 속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태훈은 통신 장비 고장에 대한 보고서를 혼자 정리하고 있었다. 단순한 고장 보고가 아니었다. 노후화된 장비의 사용 주기, 정비 주기 비교, 전력 소모 통계까지 총망라된 문서였다. 서류를 건네받은 이진석 소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신참이 이 정도까지 정리했다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요즘 중이들 같지 않구먼. 하지만 그 정성스런 보고서는 다음 날 다시 태훈의 책상 위로 돌아왔다. 상단엔 붉은 펜으로 써진 단어가 있었다. 불필요한 분석. 현장 판단 우선. 그때부터였다. 오태훈 중위는 부대 내에서 애매한 존재가 되었다. 유능하지만 튀고 조용하지만 뻣뻣한. 그리고 무엇보다 3스타 장군의 아들. 그 꼬리표는 금세 왜곡됐다. 엄마 치마폭 잡고 군대 온 놈. 식당, 생활관, 야외 훈련 대기 중에도 조롱처럼 속삭여졌다. 그럼에도 그는 묵묵했다. 매일 아침 옷이 반이면 어김없이 운동장을 돌았다. 작은 수첩엔 작전체계 관련 메모가 빼곡했다.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다. 어머니의 이름도 계급도 입 밖으로 꺼낸 적 없었다. 그가 붙잡은 것은 단 하나. 스스로의 이름으로 입은 군복이었다. 그날은 상황이 심상치 않았다. 통신단 내부에서 운용 중인 실시간 전장정보 공유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다. 훈련용 작전 시뮬레이션 중 갑자기 화면이 멈췄다. 표적 위치가 3초 단위로 튀었고 상급 부대와의 연동은 끊겼다. 하위 전산반에서 원인 보고가 올라왔지만 누구도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작전 상황실 안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때 조용히 한 손이 들렸다. 오태훈 중이었다.
본부 데이터 연동 오류가 아니라 내부 장비 간 인터페이스 간섭으로 보입니다. 중앙 통제 모듈의 과부하가 간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마기창 중령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자네는 시스템 전문가라도 되나? 정색한 목소리에 주변 참모들의 시선이 흩어졌다. 하지만 태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난주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모듈 열화와 지연 반응 가능성 그때 이미 경고했습니다. 그 말에 중령의 얼굴이 굳었다. 자네, 지금 상관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뜻인가? 태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보고는 드렸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마중령은 문서를 책상 위로 던지듯 올려두었다. 분석이랍시고 써대는 건 많은데 정작 현장에서 쓸 수가 있어야지. 전장에선 판단보다 복종이 먼저야. 중위는 그걸 좀 배워야 해. 이진석 소령이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태운의 메모를 펼쳐봤다. 그곳엔 정확한 시간과 수치, 오류 경향 분석이 분명히 기록돼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전 시스템 교체 주기와 예산 반영이 지연된 사유까지 요약돼 있었다. 하지만 중령은 더 이상 보지 않았다. 시뮬레이션은 중단되었고 상급 부대에는 장비 오작동으로 간략 보고가 나갔다. 그 책임은 중위 이하 실무자 선에서 종결 처리됐다. 태우는 그날 밤 생활관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쥐어진 수첩 한 권. 오류 발생 시각과 로그 코드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다. 누구도 보지 않겠지만 그는 여전히 기록하고 있었다. 생활관 문이 열리며 박상민 대위가 들어섰다. 태운을 흘겨보며 한마디 던졌다. 내 엄마가 장군이라더니 부대 한번 조용히 안 놔두네. 태우는 아무 말 없이 수첩을 덮었다. 침묵은 늘 그가 택한 무기였지만 이 밤은 유난히 길고 차가웠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작전 통제실로 불려갔다. 긴급 점검 회의가 소집된 것이다. 그리고 그 회의의 말미 참모부 고위 장성의 순시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이 전해졌다. 마중령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장군급이 오신다니까 다들 자세 똑바로 해. 이번엔 최소한 원스타 이상이야. 똑바로 정리들 해. 박 대위는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설마 내 엄마 오는 거냐? 그러면 완전 영화겠다. 그 말에도 태우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그날도 평소처럼 시스템 점검표를 손에 들고 통제실로 향했다. 그러나 그날 오후 훈풍을 가르며 거대한 헬기 한 대가 부대 상공에 진입하고 있었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회전 날개 소리 아래 쓰리스타 깃발이 달려 있었다. 오후 2시 37분. 통신대 전방 헬리패드에 거대한 기체가 천천히 착륙하고 있었다. 육군 참모총 장용으로도 쓰이는 수송 헬기. 본부 중령 이상 간부들은 이미 전열을 정비한 상태였다. 단정한 제복, 흐트러짐 없는 경례. 누가 오는지는 몰랐지만 최소한 별 2개 이상이라는 긴장은 모두의 얼굴을 조였다. 그리고 헬기 뒷문이 열렸다. 먼지바람 사이로 하얀 장갑을 낀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섰다. 군복 어깨엔 3개의 별이 분명히 박혀 있었다. 장성 참모진 뒤에 선 부대 간부들이 숨을 삼켰다.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여성 3스타. 국방부 정보작전 참모부장 오수진 중장이었다. 경례. 부대 전원이 동시에 손을 올렸다. 충성. 함성과도 같은 외침이 터졌고 그 순간 통제실 안에 있던 오태훈 중위는 고개를 들었다. 멀리서 걸어오는 장군의 모습을 보고도 그는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오중장은 침착하게 걸어 들어왔다. 마기창 중령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오중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정에 없던 방문이라 저희가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였다. 곧이어 참모진들에게 간단히 지시를 내렸다.
통제 시스템 현장 점검 먼저 보겠습니다. 장비 상태는 실시간으로 보여주시죠. 지휘실에 정적이 흘렀다. 한 줄기 긴장감이 강하게 조여왔다. 마중령은 짧게 지시했다. 태운 중이. 방금 작성한 장비 운영 현황 보고서 준비하라. 태우는 말없이 노트를 들고 나왔다. 그 종이에는 매일 정리해둔 고장 시각, 모듈 간 충돌 빈도, 교체 필요 부품 리스트가 담겨 있었다. 오중장은 그것을 한 장씩 넘기며 조용히 읽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 부분, 2주 전에도 같은 오류가 있었네요. 예. 당시에도 같은 지연 반응이 있었습니다. 보고는 올라갔습니까? 예. 중령님께 직접 드렸습니다. 정적?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오중장이 고개를 들었다. 중령님, 이 보고 받아보셨습니까? 마중령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게 당시 다른 보고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기억은 합니다만 오류 가능성보다 실전 상황을 더 고려했습니다. 오중장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다시 보고서를 들여다봤다. 그녀는 말했다. 분석을 무시한 채 현장 판단만을 앞세운 결과 실전 대응 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그날의 사무실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다. 누구도 감히 말을 잇지 못했다. 장군은 잠시 침묵하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해당 자료는 상급 부대 정보체계 점검 보고에 포함하겠습니다. 책임은 실무자가 아닌 보고를 무시한 지휘선상에 있다는 점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 말은 부대 안의 위계 질서를 정면으로 흔드는 선고였다. 마중령은 말없이 경직된 얼굴로 경례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부대 안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다. 중사들도 중위를 다시 보게 되었고 박상민 대위조차 말을 아꼈다. 하지만 태우는 늘 하던 대로였다. 다음 날 아침도 그는 옷이 30분 정각에 운동장을 돌았다. 그의 걸음은 어제보다도 더 조용하고 더 단단했다. 해가 기울 무렵 장군 전용 숙소 안. 바깥 소음은 먹고 커튼 틈 사이로 저녁 햇살만 길게 내려와 있었다. 오수진 중장은 간단한 현장 점검을 마친 후 통신단 막사를 둘러보았다. 그러고는 누구의 안내도 없이 조용히 한 사람을 불렀다. 오태훈 중이 그녀의 아들이었다. 태훈은 장군 숙소의 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단정한 자세, 단정한 표정. 하지만 그 눈빛엔 익숙한 거리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오중장은 조용히 손을 내저었다. 경례는 생략하지. 이 자리는 상관과 부하가 아니니까. 태우는 고개를 숙여 앉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오중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부른 게 아니었구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혼자 해결하겠다고 믿고 있었다. 태우는 시선을 내리지도 올리지도 않았다. 엄마를 동원했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선 그게 제일 쉽게 달라붙는 꼬리표니까요. 오중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그저 서운해서가 아니라 아프게 와닿았다. 그녀도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소리를 들으며 버텨왔기에 여자라서 안 된다는 말, 어깨에 별이 있어도 진짜 장군은 아니라는 말, 그러니 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알 것 같았다. 태우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 계급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평범한 신참 중이었겠죠. 그게 맞기도 하고요. 오중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는 보고했고 분석했고 정리했고 지켰다. 군대에서 그게 가장 어렵다. 정적? 서로가 군복을 입은 채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오중장은 천천히 물었다. 버티겠니? 엄마가 나서면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내가 쌓은 것들이 작아질 수도 있다.
태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혼자 버티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판단하고 실수하고 기록하겠습니다. 그 짧은 대화는 오래도록 기억될 약속처럼 남았다. 모자는 경례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통신단 내에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불이 꺼졌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은 달랐다. 마기창 중령은 참모진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제목은 부대 기강과 내부 갈등 해소 방안. 실상은 오중장의 방문 이후 달라진 부대 분위기에 대한 정리였다. 마중령은 담배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다. 하도 이상하게 돌아가서 말이야. 우린 업무로 보자고. 사람 문제로 흐르지 말고. 참모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묘한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이진석 소령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메모만 적었다. 그는 누구보다 태운의 보고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박상민 대위가 중얼거렸다. 쓰리스타 엄마 하나 왔다고 부대가 이렇게 요동치는 거냐? 이게 정상이야? 아니면 우리가 비정상이었던 거야? 그 말은 회의실에 남겨진 허공에 가라앉았다. 이제 부대 안에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난 셈이었다. 하지만 그 존재가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기에 누군가는 더 불편했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질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 군복, 그 무게는 과연 무엇으로 지탱되어야 하는가? 오중장의 헬기가 떠난 지 이틀째. 통신대 내부는 이전보다 더 조용해졌다. 표면적으로는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바닥 밑에선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다. 이진석 소령은 아침 회의에서 짧게 말했다. 이번 주 훈련은 작전 재현 시스템을 다시 써야 할 겁니다. 분석 자료는 태운 중위가 준비해 두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그쪽에서 맡게 하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다. 실무자 수준이 아니라 작전 통제에 참여시키겠다는 말이었다. 마기창 중령은 손에 쥐고 있던 펜을 탁 소리나게 책상에 내려놓았다. 중위가 현장 실무까지 다 하겠다는 말이오. 소령이 눈을 들어 바라봤다. 분석이 명확했고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직접 주관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침묵. 누구도 중령의 눈치를 보지 않았지만 누구도 동조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가던 길. 박상민 대위가 태운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대단한데. 이제는 작전까지 접수하는 거냐? 별 아들 한번 잘하네. 그 말에 태우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은 없었지만 기류는 확실히 달라졌다. 오중장이 돌아간 후 부대는 둘로 나뉘었다. 태운을 인정하는 실무진과 여전히 그를 껄끄럽게 여기는 간부들. 정작 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오후 실제 작전 시뮬레이션 훈련이 시작됐다. 태우는 상황실 전면 모니터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있었다. 표정은 차분했고 지시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좌측 통신 채널 교차점 확인했습니다. 정보 연동 오류 없음. 5초 후 표적 데이터 송신. 데이터 전송 개시합니다. 모니터 위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가상 표적과 부대 배치 상황이 완벽하게 이어졌다. 한 번도 끊기지 않았다. 이진석 소령은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안도와 묘한 자부심이 함께 있었다. 하지만 마기창 중령은 달랐다. 그는 팔걸이에 손을 올리고 한쪽 입꼬리를 빗둘게 올렸다. 표면은 완벽하지만 그의 속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별의 그늘에서 자란 아이. 실력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토록 얄밉게 느껴지는가? 아니, 두려운가? 중령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 질문을 눌렀다. 그날 밤 마중령은 부대 행정보고서를 정리하다 문득 손을 멈췄다. 이번 분기 인사이동 대상자 명단.
그 안에 오태훈의 이름이 없다는 걸 확인한 순간 그는 정적 속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상태로 계속 두면 부대의 흐름이 바뀐다. 별의 피가 흐른다고 해서 위계까지 흔들려선 안 된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문득 책상 서랍 안쪽을 열었다. 거기엔 오래된 장성 인사 파일 복사본이 한 장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 군대, 누군가에겐 피와 땀으로 쌓은 삶이었고 누군가에겐 혈통과 이름으로 받은 권한이었다. 마중령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싫어했다. 하지만 지금은 둘 다 손에 쥔 듯한 그 중이가 가장 거슬렸다. 그 시각, 생활관에선 태훈이 조용히 운동화를 꿰고 있었다. 수첩 한쪽에는 그날 작전 데이터 분석이 정리돼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그날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다. 그 주 금요일 오후 상급부대에서 한 통의 공문이 내려왔다. 제사정 보통제 시스템 운영 보고 요청. 보고서 첨부 항목 중에는 오태훈 중위의 분석 자료도 포함돼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이 더 적혀 있었다. 현장 실시간 시연 요청 예정. 참모단 입회. 통신대 전체가 술렁였다. 보고는 윗선까지 올라갔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진석 소령은 내심 놀랐다. 태훈이 제출한 그 분석 보고서는 사실 정식 채널로 올리지도 못했었다. 단순 참고 문서로 분류됐던 그 파일이 어쩌다 직접 회람으로 올라갔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했고 실전 적용 가능성이 높았다는 건 부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오태훈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자료를 다듬었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새로 정리했다. 생활관 한쪽 구석, 전자칠판을 놓고 모의 브리핑까지 해보며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그러나 그 준비는 누군가에겐 불편함으로 느껴졌다. 마기창 중령은 종일 전화를 붙들고 있었다. 특기병과 인사과 작전과 심지어 통신사령부 담당 중령에게까지 연결을 시도했다. 그의 속내는 명확했다. 오중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윗선에서 무리하게 띄우는 건 아닌지, 실무자의 견해만으로 시스템을 바꾸려는 게 말이 되느냐. 작전은 판단과 경험이 우선이지 수치 노름으론 안 된다는 것.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비슷했다. 자료는 확인했고 상급 부대도 관심을 가졌다. 실전 시연에서 문제만 없으면 시범 적용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날 밤 마중령은 회의실에 이진석 소령을 불러앉혔다. 소령, 자네는 그 중이 믿나? 진심으로 믿고 맡길 수 있나? 소령은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답했다. 실력은 검증됐습니다. 정확했고 예측한 오류도 실제 발생했습니다. 마중령은 짧게 웃었다. 그게 말이야. 군대는 실력만으론 안 되는 데거든. 시기라는 게 있고 순서라는 게 있어. 지금은 그 중이 차례가 아니야. 그 말에 이진석은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상황실로 향하던 중 통신병 하나가 다급히 달려왔다. 중위님, 데이터 송신 모듈 어제 회선이 갑자기 변경됐답니다. 지연 반응이 생길 수 있다고. 태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명백한 외부 개입이었다. 정상 루트로 연결돼 있던 테스트 장비가 불시에 구조 변경된 것이다. 단 몇 초만 늦어도 작전 시연은 오류를 일으킬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오류는 곧바로 중위의 무능으로 연결될 상황이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즉시 직접 점검에 들어갔고 병력 한 명을 호출해 회선을 원위치로 조정했다. 예정된 시각, 상급부대 참모단이 도착했고 오태훈은 자료를 들고 브리핑실로 향했다. 그가 단상 위에 섰을 때 방안은 조용했다.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좌표 입력, 연동 모듈 가동, 정보 분산율 2초 기준 설정. 스크린에 데이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류는 없었다. 완벽한 작동, 정확한 예측, 오류 시나리오에 대한 대처 절차까지 깔끔하게 이어졌다. 박수를 치는 이는 없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분명 달라졌다. 참모 중 한 명이 마지막에 물었다. 해당 분석 방식 기존 체계에도 적용 가능한가?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구조는 동일합니다. 방식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 말을 적어 내려가는 참모의 펜이 멈췄다. 기록되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태우는 조용히 수첩을 덮었다. 생활관 불빛은 희미했고 손등엔 작은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누군가는 그를 보며 말했을지도 모른다. 운 좋은 장군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 누구보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의 이 순간을 만든 건 운도 혈통도 아닌 단 하나, 말없이 버텨낸 시간이라는 것을. 상급 부대의 평가가 내려온 건 사흘 뒤였다. 제사정 보통제 시스템 시연 자료, 기존 체계 대비 분석 정확도 35% 향상, 현장 적용 가능성 검토 대상자로 오태훈 중위 명시, 부대 게시판에 공문이 붙던 날. 생활관은 말없이 뒤숭숭했다. 어느 누구도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분위기는 명확히 갈라졌다. 누군가는 실력이라고 말했다. 누군가는 줄 잘 탄 거라고 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이름이 되었다고. 그날 오후 마기창 중령은 본부 통제실 회의에서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 시험 결과는 중위 개인의 성과가 아니다. 부대 전체가 함께 만든 결과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작전은 팀워크고 시스템은 위계 속에서 작동한다. 정적? 그러나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동조도 없었다. 이진석 소령은 침묵했고 박상민 대위는 아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갑작스러운 인사명령이 떨어졌다. 오태훈 중위 타부대 교체 파견 사주, 훈련 연계 협조 차원이라는 설명이 붙었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건 유배였다. 보고를 받은 태우는 말없이 수첩을 덮었다. 정식 명령이니 따를 뿐이었다. 하지만 이진석 소령은 참지 않았다. 직접 마중령을 찾아갔다. 이건 명백한 좌천입니다. 이전에도 없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중위 누구보다 부대 사정을 잘 압니다. 지금 뺀다는 건 작전 공백입니다. 마중령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요? 소령이 지휘관이요? 아니면 그 중위 후견인이요? 참모부 회의실 밖 복도는 조용했지만 말없는 긴장이 신뢰를 조여오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부대 정문에 군용차 한 대가 멈췄다. 검은 차량에서 내린 이는 정복 차림의 여군 장성. 어깨에 새겨진 세 개의 별. 다시 오수진 중장이었다. 그녀는 정식 순시도 아닌 사전 예고도 없이 부대를 찾았다. 곧장 통신단 회의실로 들어섰고 회의를 주재 중이던 마중령과 눈을 마주쳤다. 오중장은 짧게 말했다. 작전 시스템 평가 결과 확인했습니다. 상급 부대 요청으로 해당 인원은 일정 기간 협조 파견 없이 이 부대에 잔류합니다. 계속해 주시죠, 마중령.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마중령의 입꼬리가 살짝 떨렸다. 공식 명령을 넘는 상급의 직접 통보.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장은 다시 말없이 회의실을 나섰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태훈과 눈이 마주쳤다. 잠깐 따로 보시죠. 작전 통제실 한쪽, 방공막 뒤에 선 두 사람. 오중장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할 때인가 싶더구나. 하지만 너의 결심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이 부대가 내 손으로 증명되기를 바란다. 태훈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감정도 눈물도 없었다. 그날 저녁, 부대 전체가 한 장의 공문을 공유받았다. 통신단 차기 시스템 개편 TF 발족. 담당자 오태훈 중위. 그 이름이 화면에 뜬 순간 누군가는 무거운 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태우는 여전히 수첩을 펴고 있었다. 작전 메모를 정리하고 다음 주 계획을 써내려갔다. 그 순간 누군가 말했다. 중이. 별 셋이 뒤에 있다고 안 무서워요? 태우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아닙니다. 뒤에 계셔서 더 무섭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으니까요. 4주 후 국방부 주관의 전국 통신체계 개편 보고회. 서울 계룡대 대강당. 수백 명의 실무자와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중이가 단상에 올랐다. 오태훈, 정보통신단 소속, 실무 실적 기준 발표자. 그 이름 앞에 더는 3스타 장군의 아들이라는 수식은 붙지 않았다. 오늘만큼은 오로지 군복을 입은 장교로서 마주하는 자리였다. 그는 준비된 파일을 띄우며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시스템은 사람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수를 기록하기 위해 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계속 기록해 나갈 것입니다. 단상 아래 정복 차림의 오수진 중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묵묵히 아들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는 같은 제복을 입은 후배 장교로서 그리고 그 어깨 너머 누군가가 묻듯 속삭였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태우는 말했다. 군복을 입는다는 건 누군가의 실수를 내가 대신 책임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도망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청중 중 몇몇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수 소리는 없었지만 공기가 달라졌다. 그 무언의 인정. 그게 진짜 박수였다. 보고회가 끝난 후 마기창 중령은 인사과 전출 명령을 받았다. 내부 조사 없이 조용한 이동이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떠나는 날 태훈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중이. 앞으론 일로만 보겠네. 태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 군인의 방식으로 묵은 앙금이 내려앉았다. 며칠 뒤 오중장은 저녁을 앞둔 자리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요청받았다. 그녀는 많은 질문 중 하나만에 답했다. 당신은 왜 군인이 되셨습니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누군가의 앞에 서기 위해 군복을 입었지만 그 아이는 누군가의 뒤에서 지켜주기 위해 군복을 입었더군요. 그게 더 어렵고 더 강한 군인이라 생각합니다. 계절은 봄으로 접어들었다. 강원도 철원 통신단의 교신탑 위에 햇살이 반짝였다. 오태훈은 여전히 수첩을 들고 있었다. 그날의 기록, 실패의 기록, 그리고 앞으로 남겨야 할 새로운 기록들. 누군가의 아들이기 전에 누군가의 장교로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더는 부끄럽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누군가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